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9번째 강의가 시작됩니다. 원래 계획상은 9번째 강의는 분노 다루기였는데요. 서로 부부가 살아가시는 동안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주제도 있죠. 그런 상처를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좀 표현하고, 그래서 그동안 쌓여있던 원망 그리고 분노를 좀 풀어내는 시간을 가지었으면 했는데, 원래 이제 분노를 다룰 때는 전문가가 입회해서 전문가의 코칭을 통해서 이게 풀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고 각자 경험 상처를 막 이렇게 풀이하시면 응어리가 이건 대단히 나중에 큰 후유증이 생기실 것 같아서 분노 다루기는 조금 뺐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제가 내 안에 나를 사랑하기, 나를 만나기, 그런 말을 내면아이 치유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아마 예전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가족과 관련해서 내면아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 그래도 내 안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나를 사랑하면서도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궁극적인 것은 배우자를 사랑하라. 결국은 서로를 사랑해서 안전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라. 부부는 무엇을 사는가? 핵심은 사랑을 통해서 사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서로가 안전해지는 거죠.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 둘 사이는 안전한 거죠. 안전하다는 것은 그만큼 유쾌하고 좋은 관계, 좋은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산다는 말을 많이 하시죠. 행복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궁극적으로는 좋은 감정 상태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거냐.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서로 좋은 유쾌한 감정을 갖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그 상처를 치유하는 그 경험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 스스로 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안에 나를 사랑하기 라는 제목으로 좀 이걸 병행해 봤습니다. 제가 마지막 식강쯤에는 분노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서로 분노를 풀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좀 또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오늘은 내면아이를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라고 하는 그런 원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양육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타인 표상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림자를 형성합니다. 표상이라는 것은 내적인 그림자인데, 어머니, 아버지 관계 두 분의 어떤 성장, 양육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동안 우리 부모님의 그림자가 입력되어 있죠. 그 그림자가 결국은 세상 사람들, 타인에 대한 최초의 그림자가 우리 부모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자가 입력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나의 그림자가 입력됩니다. 이 두 개의 그림자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타인 표상을 우리가 여기 설명했던 이마고라고 합니다. 이마고라는 것은 우리 부모의 그림자라고 했죠. 결국은 이 타인 표상이 결국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특히 가장 예민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배우자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자기 표상과 타인 표상이 여전히 지금 세상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자기 표상은 특히 예민한 것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또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나의 그림자, 타인의 표상은, 타인의 그림자는 이마고로 신다고 설명을 쭉 드렸으니까, 오늘은 나의 그림자, 자기 자신의 자기 표상에 대한 이야기, 이게 바로 내면의 이야기고, 이 내면의 주제를 잘 다뤘을 때 타인한테 건강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봅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일생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당신을 떠나지 않을 사람 오직 당신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좋은 부부관계는 배우자의 상처를 내가 치유해주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돌보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우리는 타인을 돌보면서 그들이 나한테 사랑을 주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내가 나의 희생을
내가 돌봄받기 위해서 내가 다른 누군가를 살피고 그 사람들에게 희생하면서 결국 나를 살피도록 하는 이 방법을 쓰는데, 이 방법보단 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 왜? 일생 동안 나를 떠나지 않을 사람 오직 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넘어가고 뒤쪽에 보시면, 나는 지나간 나의 어린 시절을 되돌려 받고 싶다. 이것이 내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다. 이미 오래전에 떠나가 버린 지난 어린 시절의 아이, 그 아이가 지금도 당신과 내 안에 살고 있다. 그 아이는 당신과 나의 마음의 문 뒤에 서서 혹시라도 자신에게 무슨 멋진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펄 헤밋입니다. 어쩌면 우리 어린 시절의 상처들을 되돌려받고 싶어서 지금 배우자를 만났다고 그랬고, 그래서 배우자에게 그 회복을 원하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 상실과 좌절을 경험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앞 시간에 좌절을 극복하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원하는 그 미션, 행동 변화 요구를 지금 서로 교환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어린 시절의 상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자, 바로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겁니다. 내면아이라고 이름을 부르죠. 이건 내면아이. 여러분들 뭐 이게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른이 되었고 우리 내면에 그런 작은 아이가 어떻게 있을까? 그것은 감정적인 기억으로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기억으로 어린 시절의 상처들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자, 내면아이는 어린 시절에 어떤 이유로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품은 채 성장합니다.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아이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과 정서와 행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간관계에서 고통과 상처를 주고받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어떤 놀라운 잠재를 가지고 있는 내면아이가 있다는 거죠. 경이로운 내면. 그러니까 내면아이는 상처받은 내면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거기는 경이로운 내면아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나와 동일시하면서 내 안에 정말로 놀라운 긍정적인 내면아이가 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 내면아이 특성을 보시면 내면아이는 더 높은 자아로 연결해 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 입구가 되기도 하고, 자, 또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고 자기 성장을 지향하는데 지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온전한 행복을 원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어린 시절에 관한 주제를 다뤄야 된다. 뭐 나머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의 이슈를 다루는 게 아주 중요하다. 지금 결혼에서도 부부와 관계에서도 이 좌절과 갈등의 뿌리를 지금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원래 들어가는 어린 시절 좌절, 어린 시절의 상처하고 밀접하게 연결됐다는 것을 지난번에 앞 시간에서 부모 자녀 대화법에서의 실습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각자가 배우자에게 어린 시절에 부모가 되게 한 다음에 내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때 어머니 혹은 아버지에게 못했던 말을 하면서 그때 대리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대리 부모 역할을 하면서 나를 안아줬던 이 경험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경험이죠. 자, 오늘 지금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 현재의 삶이라는 것은 선택과 지금 어떤 현재에 머물러서 지금 이 순간에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의 기억 속에 혹은 과거에 해결되지 못했던 감정 속에 계속해서 연결되어 살아간다는 거,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상담 현장에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 저를 포함해서 많지 않다고 봅니다. 다수는 뭐냐면 과거의 기억, 과거의 상처, 과거에 행복했던 추억, 아름다웠던 어떤 경험들, 이런 걸 지금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연결해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과거의 그런 기억들은, 그런 경험들은 미래의 주제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따뜻했고 행복했던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내 미래도 훨씬 더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그렇게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과거에 절망적이었던 분들이 미래도 그렇게 절망적일 거라고
비관적이면서 지금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참 아이러니하죠.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데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은 과거로, 미래로 늘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끊어내는 방법으로 지금 이 순간 그 상처를 회복해 주는 거, 회복하도록 하는 거, 이게 중요한 일이다 말씀드렸고요. 자, 가족치료사이며 내면의 전문가인 존 브래드쇼는 이제 칼 융의 원형 이론을 통해서 내면을 설명했지만 어쨌든 우리 원형은 인간에게는 긍정적인, 부정적인 측면들이 모두 공존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어떤 측면의 모습도 있고 부정적인 양극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이 어둡다는 그 반대는 또 밝은 쪽이 있음을 그렇게 인정하는 거고, 자, 너무 좌절하거나 절망적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과거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안에 모든 온통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거기에는 밝음도 있고 희망도 있고 놀랍고 경이로운 그런 또 다른 힘이 있는 자아가 있다는 거죠. 자, 경이로운 내면아이는 신의 영상, 진정한 자기라고 표현했고, 상처 입은 내면아이는 삶의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적응된 자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상처 입은 내면아이를 내가 경험했던 상처받았던 경험을 진정한 나와 동일시하고, 그래서 인생의 여러 가지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신의 영상을 닮은 경이로운 내면아이가 사라지고 없는 건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 상처 입은 내면아이를 이면에 들여다보면 경이롭고 놀라운 내면아이, 잘 견뎌오고 지금까지 버티고 이렇게 살아오는 자신에 대해서 한번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것도 좋겠죠. 자, 영화 인사이드 아웃 영화를 보시면 이렇게 그 내면아이 관련된 그림, 자, 감정 도식이 나옵니다. 감정이 나오죠. 감정들이. 이걸 핵심 감정이라 하는데 대부분의 상처받은 내면아이는 아까 인지, 생각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이게 감정으로 나타나고 이게 몫이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감정적인 덩어리로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을 잘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만들지 않으려고 그래서 감정 코칭이라는 가트만의 감정 코칭이라는 기법들, 전략들이 나오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감정을 돌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우리가 부부대화법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부대화법에서도 임하고 부부대화법에서도 마지막 지점은 공감하기죠. 가장 단순한 공감, 거울 반영하기, 조금 더 세련된 공감, 이해하고 인정하기, 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정말로 온전한 그런 감정이 바로 공감하기죠. 그래서 이 감정을 돌본다는 거, 감정을 다루고 감정을 상처 주지 않고 감정을 이렇게 다룬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감정에 대한 이해 필요한 이야기죠. 내면의 치유의 핵심은 뭐냐면 어린 시절의 발전적이고 의존적인 욕구들이 거절된 걸 슬퍼하는 일. 네가 그렇게 그랬는데 얼마나 네가 슬펐니, 얼마나 아팠니, 그런 거. 그리고 우리의 감정의 상처를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내면의 치유를, 내면을 돌보는 일입니다. 일종의 내가 내 자신한테 관대하고 어릴 때 상처들을 적절히 회복하는 분하고 삶이 그러지 않는 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릴 때 철저하게 감정적인 돌봄 받지 못한 분이 계셔요. 예를 들게요. 방치되거나 앞 시간에 이제 우리가 발달 단계에서 방치되거나 또 방해되거나 또 적절하게 반영을 해주지 못해 선택적인 어떤 반영을 해준다거나 심지어는 이제 뭐 과잉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큰 충격이 트라우마가 뭐냐면 방치되거나 방임됐을 때도요. 더 큰 상처가 뭐냐면 학대될 때. 요즘 아동학대가 심각하죠. 그런 학대를 받았던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이라는 건 굉장히 치열하고 고통스럽죠. 그런 상처를 받았던 그런 고통을 어떻게든 그게 해결하면 좋겠는데 올드 브레인, 군에 입력된 그 상처는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고통스러웠던 방임이든 방치든 뭐 아니면 이제 그 학대든 그런 너무 끔찍한 고통을 받은 사람들은 정서인 친밀감을 갖고 싶지만 친밀감을 갖기에는 또 세상이 두려워서 고립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에게 끝없이 그런 갈망들, 그런 따뜻함을 갖고 싶은, 채우고 싶은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근데 그것마저도 해결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혼도 좌절, 내가 기대했던 만큼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아이들한테도 그것을 사랑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그것은 아이들한테 엄청난 또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럼 어때요? 서로 자가치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자가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그 상처를 경험했던 아픔을 경험했던 자신을 만나서 온전하게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포옹해주는 이런 경험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관념적으로 나는 소중한 경험이 있어, 나는 그래도 견뎠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조금 더 오늘 실습된 내용에서는 그런 이제 경험들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과거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 갖게 된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 내면아이 상처를 온전히 수용해서 과거의 삶에 묶여있는 마음의 매듭을 좀 풀자.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현재 삶을 충실히 살자, 이런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넘어갈게요. 이 내면아이가 성이 됐을 땐 그 사람이 성의로 행동하는 계속해서 지장을 주게 된다. 과거에 무시당하고 상처받은 내면아이가 사람들이 겪는 모든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 오늘 이제까지 임하고 부부관계 치료에서 배우자에게 왜 우리는 그런 사랑을, 상처를 회복하고 싶은지를, 그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결혼이라는 거죠.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그래서 우리 부모를 닮은 임하고, 자, 부모의 그림자를 갖고 있는 배우자를 선택해서 그 그림자를 닮은 배우자에게 우리 부모가 사랑해주지 못했던 어떤 사랑, 배우자를 통해서 회복하고 싶은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말씀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이제 우리 스스로 해보자는 거죠. 자, 성인이 자녀 양육을 하게 되면 부모 자신의 어린 시절의 발달상의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충족되지 않는 욕구들이 나중에 해로운 부모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기도 하죠. 잘 보시면 이 내면아이 주제를 잘 보시면 내가 어릴 때 결핍되었을 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충분히 줄 수 있나? 결핍된 어떤 상처를 가지고 더 과도한 사랑을 주든 아니면 사랑을 주지 못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지 못하든 뭐 그런 방법이 오히려 많죠. 물론 예외적으로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음에도 적절하게 주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왜? 자신의 발달상의 문제가 등장하면서 이 어린 시절에 충족되지 않는 욕구들이 자녀 양육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서 치유되지 않는 성인 아이는 유능한 부모가 되기 참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임하고 부부관계도 우리가 잘 이해되고 그리고 좋은 부부가 되어야 되는 거. 이 좋은 부부가 됐을 때 아이들은 정말로 안전한 사랑을 받는 그런 이제 선순환이 되겠죠. 악순환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상처를 받았더라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 후손들에게는 그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져봅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내면아이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우리 내면아이 만남. 제가 음악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저작권 때문에 자, 음악을 틀 수 없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고요한 음악을 한번 찾아서 한번 들으시면서 제 이야기를 찾아가 보도록 제 이야기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지금 음악을 틀 수 있다면 고요한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잠시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자, 천천히 숨을 들여 마시고 편안하게 숨을 내쉽니다. 눈을 감은 채로 지금 고요하게
숨을 들여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온몸에 힘을 쭉 빼시고 자, 잠시 명상에 들어가 봅니다. 혹시 앉아 계신 데가 의자면 의자를 깊숙이 등받이를 쭉 기대시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또 앉아 계신 분들은 어쨌든 기댈 수 있는 공간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여전히 천천히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내가 막 세상에 태어났을 때 지금부터 수십 년 전의 기억 속으로 잠시 들어가 봅니다. 물론 기억할 수 없지만 그때의 분위기상 내가 어떤 배경으로 태어나고 성장했을지를 추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태어났을 때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어떻게 맞이하고 계시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가족들은, 형제들은 나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나요? 시간이 지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아장아장 기어다니고 한 발 두 발 걸어다니는 영아기에서 유아기 시절로 넘어갑니다. 한 살, 두 살 되고 두 살부터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유아기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여전히 그 유아기에 나는 나의 가족들, 엄마 혹은 아버지와 어떤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기에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제 유아기 시절을 지나 아동기로 갑니다. 이제 7, 8살쯤 되면서 드디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절입니다. 부모 곁을 떠나서 또래 관계 속으로 집중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친구들과 어떤 관계에,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 시기를 잘 떠올려 봅니다. 자, 이제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지나 고학년으로 올라가십시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아동기 전반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시기에 나는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자, 그리고 드디어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 흔히 중학교 시절 이후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중학교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지, 고등학교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떠올려 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10대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을 쭉 짧은 시간에 스캔을 해보셨습니다. 이 과정 동안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많은 경험들 중에서 어린 시절의 경험들은 훨씬 더 어릴수록 그 상처는 큽니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들어서 알고 있는 것, 혹은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어린 시절의 기억 중에 이제 슬펐던, 두려웠던, 때로는 너무 억울했던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쩌면 어릴 때 가장 큰 고통이 외롭고 슬프고 무섭고 가끔은 억울했던 기억도 있을 겁니다. 자, 그 기억 속에 자신을 떠올려 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내 눈앞에 그 아이가 있다고 상상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2021년도 어른인 상태에서 아주 어릴 때 과거의 기억 속에 자신을 상상을 통해서 그 아이를 바라보십시오. 혹시 주변에 쿠션이 있거나 베개가 있다 그러면 쿠션을 안아주셔도 좋고 베개를 안아주셔도 좋습니다. 그 슬픈 아이가, 두려운 그 아이가 내 눈앞에 있다고 상상하시고 마음으로 그 아이를 다가가셔서 그 아이에게 다가가셔서 그 아이를 꼭 껴안아주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쿠션을 가지고 계신 분은 쿠션을 안아주시면서 그 아이를 꼭 껴안아주는 경험을 해보십시오. 어쩌면 내가 안고 있는 그 따뜻함이 그 아이에게도 잘 전달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상상 통해서 아이를 달래주고 품어주고 얼마 동안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은 기꺼이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외로웠던, 두려웠던 그 아이에게 마음껏 어린인 여러분들이 사랑을 전해주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도 아니고 단지 친절함만 있고 인내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린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가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 자신을, 그 어린아이를 계속해서 시간 날 때마다 쿠션을 통해서 안아주고 베개를 통해서 안아주고 그 아이에게 따뜻한 미소로, 다정한 미소로 너는 참 괜찮은 아이야 라고 말을 전해 주십시오. 자, 이제 마무리 하십시오. 자, 이제 눈을 떠주세요. 이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아가야 이 세상에서 온 걸 환영한다. 널 오랫동안 기다려왔단다. 네가 여기에서 정말 좋구나. 난 네가 지낼 만한 아주 특별한 곳을 마련해왔단다. 여기 있는 이야기를 쭉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고 있는 내가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에게 내가 이렇게 멘트를 지금 날려주는 거죠.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 너와 같은 아이는 없단다. 넌 정말 독특한 아이란다. 네가 태어났을 때 종교적인 신앙이 있었다면 신앙의 어떤 신을 동원해서 하나님도 오셨단다. 신도 오셨단다. 라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그런 멘트를 날려주시면서 읽어주시면서 치유 작업을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이제 어른인 내가 그 어린아이에게 상처받은 아이에게 편지 쓰는 거 오른손 편지를 써주시고 그리고 답장을 왼손으로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쓰시는데 이제 답장은 반대손으로 잘 못 쓰는 왼손으로 그 어린아이가 되어서 어른인 나에게 답장을 쓰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다음에 그 아이를 한 번 더 온전히 받아들이고 안아주는 이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더 길게 좀 실습을 했으면 좋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다시 한번 복습하셔서 쿠션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꼭 안아주는 경험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경험을 통해서 그 상처를 회복하려면 군에 입력된 상처를 회복하려면 경험적 방식으로 따뜻한 체험을 서로가 경험할 때 이게 그러지 관념적으로 나는 그래도 괜찮았어. 내가 머리로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그 상처를 회복하기는 좀 더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특별한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안아주는 TV를 볼 때도 쿠션을 안고
그 아이를 사랑해주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스킨십이라고 하는 거, 신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 작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 다음 시간에 10번째 강의 마치고 전체적인 종합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